민코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자존감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방금 제가 마지막이라고는 했지만, 그리고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얘기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근데 살다 보면 또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제가 앞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이번에 글의 제목은 레이그나이트라고 할게요. 네, 다시 불을 지핀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성껏 이 이야기를 엮어내드리는 것 뿐이겠지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자존감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를 반복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언제나 자존감이 높기만 하겠습니까? 그렇게 불현듯 갑자기 철학적인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뭐 부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죠. 인생은 고해라고요. 즉 고통의 바다란 이야기인데요. 되게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역시도 근데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을 겪게 되기 마련이다라는 그런 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우리는 그런 고통의 연속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고통을 또는 어려움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최소한으로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떻게든 최대한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른 길도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선택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기로 마음 먹고 최대한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든 무엇을 선택하시든 모두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해요. 책임지지 않는 삶을 선택하신다면 바라보는 저는 그저 그냥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왜냐하면 책임지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겠지만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생각이, 태도가 성장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죽는 순간이 아닐까요? 좀 표현이 너무 센가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저 혼자만 한 것은 아닙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5세에 죽었는데 장례식만 75세에 치른다. 뜨끔하신 분들 많겠죠. 자, 그러면 그 위에 바로 질문도 얹어드릴게요. 지금 잘 살아 계신가요? 제가 벌써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만 이걸로 네 번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무엇인가를 부탁을 드린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꼭 부탁을 드리려고요. 이거는 무조건 해라. 부탁이 아니군요. 강요군요. 네, 강요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강요를 드릴게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삶인데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 의지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살아온 주변 환경이 내 의지가 반영돼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책임만큼은 내가 져야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셔야 출발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에베레스트를 오르도록 도와드리고 싶어도 출발하지 않는 사람을 도울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더 나아질 거야.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지금 이 힘든 일들을 언젠가 웃어 넘길 거야. 이 마음이 있으셔야 끌어당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책임지지 않는 삶과 책임지는 삶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라면 책임지는 삶을 살고자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부터의 이야기를 가만히 곱씹어서 들어주세요. 내 삶이 지금
부정적인 것들로 휩싸여 있다면 아마도 그 무언가 특별하고 완벽한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내 안에서 내가 끌어올려야죠. 의식적으로 새로워지겠다는 다짐이 있으셔야 합니다. 새로워지겠다는 다짐?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Be present예요. 아니 민코치 또 그 얘기해? 어쩜 맨날 그 이야기는 바뀌지도 않니? 알았어. 알았다고. 이제 그 be present 소리 좀 그만해. 아 그러세요? 제 이야기를 일단 그간 많이 들어오셨군요. 일단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그럼 역으로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be present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알고 있다고 하신 바로 그거예요. be present예요. 실제로 잘 하고 계시냐고요. 무언가 중요한 일 또는 소중한 일을 하기 직전에 심호흡을 하면서 이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인지 생각해보고 최선을 다해 이 시간을 살아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워 올려 보셨나요? 이 순간에 집중하고 내 에너지를 집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담뿍 에너지를 나누어 주셨냐고요. 프레젠트의 반대말은 disconnected입니다. 끊어진 거라고요. 왜 나는 내 삶을 제대로 온전히 집중해 살아가지 못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냐고요? 끊어져 있으니까요. 지금에 존재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미 잃은 것을 어떻게 해야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만 다시 잘 연결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한쪽 폐가 아플 만큼 크게 숨을 쉬면서 자신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위에 나와 내 곁의 사람들에 대한 순경, 그리고 착각일지언정 다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긍정, 그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세요. 그 세 가지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비프레젠트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연계예요. 위에서 말씀드린 비프레젠트를 사람들 사이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민코치 나 지금 나 하나도 버거운데 사람들 사이에서 비프레젠트를 하라고? 네, 맞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단순히 나 하나만 두고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측면은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내가 미치고 받고 할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을 더 높여보세요. 내가 사랑과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나를 아껴달라고 해서는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만큼 이 관계에 대한 책임도 진다는 것을 선택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일정을 세우세요. 뭐야 또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야 일정 세우기가 쉽니? 지금 자존감이 바닥인데. 네, 압니다. 역시나 지금 주저앉은 상태에서 일정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냥 이대로 두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확률이 없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삶의 중요한 사건이나 스토리들이 어떤 것을 만들어 가려고 구상하고 그것이 일어나도록 노력을 치열하게 해야만 일어나지, 가만히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복권을 사는 일이지만, 복권을 아예 사지도 않고 당첨을 바라는 게 더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복권을 그러니까 사는 사람까지는 차라리 난 괜찮은데 사지도 않고 로또라도 됐으면 이런 사람들은 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걸 한 걸 바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든 계획을 세우세요. 자, 그렇다면 다시 현실적인 답을 또 드려야 되겠죠. 지금 널브러져 있잖아요. 우린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겠어로 널브러져 있다면 어떤 계획이 필요할까요? 바로 최고의 하루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살았으면 하는 최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뭐 거창한 것이 없이 상관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되고요. 그냥 소소한 일들로만 채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하루를 떠올리고 그 하루를 살아내 보세요. 만약 못 살아내면 뭐 괜찮습니다. 뭐 언제나 최고의 하루를 사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대신 그런 하루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잘 살아냈다는 느낌들이 쌓여야지만 힘이 다시 생겨날 테니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평화롭게 세상에 한 발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마음가짐을 좀 가지셨으면 해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 무언가를 갈아 넣어요. 자기 일정을, 자기 에너지를, 결국은 자기의 삶을 있는 대로 갈아 넣어서 성장하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 기간에 분명히 성장은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역효과가 생긴다고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평생을 전사로만 살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전쟁만 치르고 있으시냐고요. 헬스장에 가서 한번 운동을 해보세요. 근력 운동을 막 하면 다음날 그 부위가 아픕니다. 아프도록 운동을 하셔야 제대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시기가 근육이 제일 많이 성장한 시기예요. 아프고 낫고 아프고 낫고 하면서 운동으로 새로운 근육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쉬는 시간에 그 근육들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전쟁을 치르셨다면 온전히 쉬기도 해야지만 제대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냈다면 쉬셔야 돼요. 하루를 기준으로도 명상이나 산책 등을 하시면서 쉬시고요. 일주일 단위로는 쉬는 시간을 블록 타임으로 만들어서 쉬세요. 한 달 단위로는 아무것도 안 한 하루 정도를 두시고요. 세 달 단위로는 여행도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금은 평화롭게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자, 이제 그럼 이 이야기 네 번에 걸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할 때였으니까 어느덧 굉장히 긴 시간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처음부터 쭉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래쪽에 링크를 쭉 남겨둘 테니까요. 그것들을 쭉 보시면서 자존감에 대한 얘기들 쭉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통찰을 얻으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을 시작하기로 하고 어떤 것은 이제 하지 않기로 하셨나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들, 이 영상들을 쭉 보니까 내가 지금 드는 생각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현실에 반영해서 내 삶에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리시면 아무 상관없이 잊어버리실 테니까요. 자존감이 떨어진다면 제가 정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찾아보고 공부하고 전해드린 이야기들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변화해 가시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코치의 조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